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애 초반에는 휴대폰 진동만 울려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밤을 꼬박 새워 통화해도 다음날 하나도 안 피곤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상대방의 숨소리조차 감미롭고 세상 모든 노래 가사가 내 이야기 같던 그 미친 듯한 설렘요. 그런데 말이죠. 딱 1년? 아니 길어야 2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뭐 해? 라는 연락에 그냥 있어 라고 답하게 되고 같이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게 되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변해했구나.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오늘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건 상대방이 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매력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내린 아주 고도의 생존 전략이에요. 미국 루거스 대학교의 인류학자 헬렌 피셔 박사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는 코카인 같은 강력한 마약을 복용한 중독자의 뇌와 정확히 같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연애 초기에 합법적인 마약 중독 상태였다는 거죠. 만약 이 상태가 평생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거고 심장은 과부하로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뇌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그만 좀 해. 나 좀 살자. 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연애 초기에 그토록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 설렘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하지만 안도감이 드는 뇌과학의 비밀을 모두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심리치트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커플, 그리고 이별을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봐야 할 사랑의 유효익 기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애가 시들해지면 권태기라 부르며 이별을 준비하지만 사실 그건 권태기가 아니라 안정기로 접어드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이 영상 하나의 연애 초기의 도파민 파티부터 중반의 옥시토신 결속, 그리고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는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1시간 뒤 여러분은 더 이상 상대방의 변한 모습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정감을 즐기는 연애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뇌과학이라는 흥미진진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눈에 반했다, 혹은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 뭐냐고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뇌 속에 있는 기대감의 화신이에요. 여러분, 로또 1등 번호를 맞추기 직전에 그 짜릿함, 혹은 택배 상자를 뜯기 바로 그 전의 흥분 상태를 투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연애 초기에는 이 도파민이 우리 몸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식욕, 성욕을 담당하는 보상회로의 핵심 기지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와, 엄청난 보상이 들어온다 라고 판단하고 쾌락 버튼을 미친 듯이 연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는 흔한 착각이 있어요. 우리는 취향도 똑같고 가치관도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설레는 거야 라고요. 죄송하지만 이건 뇌의 속임수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전두엽이 하는 일이 비판적 사고와 판단인데 이게 마비되니 상대방의 단점이 아예 안 보여요. 코를 고는 소리는 씩씩한 남성미로 보이고 약속 시간에 늦는 건 자유로운 영혼처럼 느껴지죠. 사실은 운명이라서 설레는 게 아니라 뇌가 설레기 위해 운명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32살 지훈 씨는 연애 초기 매일 밤 왕복 3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미나 씨를 보러 갔어요. 미나 씨가 딸기 케이크 먹고 싶다고 한마디만 하면 지훈 씨는 새벽에도 문 연 빵집을 찾아온 동네를 뒤졌죠. 지훈 씨는 전혀 안 힘들어. 미나가 웃는 모습만 봐도 피로가 싹 풀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도파민의 위력입니다. 뇌가 피로감을 쾌락으로 덮어버린 거죠. 하지만 이 도파민은 반드시 내성이 생깁니다. 똑같은 케이크를 100번 먹으면 처음 그 맛이 안 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이 파티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희소성의 원칙을 적용하세요. 메일 보고 매시간 연락하는 건 도파민 분출구를 최대치로 열어버려 내성을 빨리 생기게 합니다. 둘째,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세요. 도파민은 예상치 못한 보상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셋째, 전두엽을 억지로라도 깨우세요. 너무 눈이 멀어 있을 때 가끔은 친구들의 객관적인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뜨겁던 도파민이 식기 시작할 때 많은 커플들이 위기를 맞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연락이 줄어들고 여자는 사랑이 변했다며 서운해하죠. 왜 뇌는 이 행복한 파티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뇌가 보내는 현타의 비밀을 알아봅시다. 사랑의 유효 기간이 보통 2년이라고 하는 이유 들어보셨죠? 이건 생물학적인 필연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신경 적응과 항상성이에요. 우리 뇌는 변화를 아주 싫어하는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연애 초기의 도파민 폭발 상태는 뇌 입장에서 보면 비상사태입니다. 심장도 빨리 뛰고 잠도 안 자고 엔진을 레드존까지 밟으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요. 뇌는 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자극에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이걸 우리는 권태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권태기가 오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권태기는 당신의 뇌가 이제 드디어 안정을 찾았다는 기쁜 증거입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뇌가 관계의 영역에서 일상의 영역으로 바통을 터치한 거예요. 이제 미친 짓은 그만하고 이 사람과 어떻게 같이 생존할지 현실적으로 고민해봐 라고 말하는 거죠. 연애 2년차 혜진 씨는 오빠 변했어. 저번 주에도 데이트 때 계속 하품만 했잖아 라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변한 게 아니라 이제 혜진 씨를 자극이 아닌 안식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긴장이 풀려서 하품이 나오는 거죠. 혜진 씨의 뇌는 여전히 도파민이라는 마약을 갈구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고요. 이 현타를 극복하려면 3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미지의 영역을 인위적으로 만드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스포츠를 배우거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 뇌에 새로운 충격을 줘야 합니다. 둘째, 공동의 목표를 만드세요. 함께 운동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재테크를 공부하는 등 함께 무언가를 쟁취하는 느낌은 보상 회로를 가동합니다. 셋째, 설렘의 정의를 바꾸세요. 두근거림만이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 옆의 편안함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안정감인지 인지해야 합니다. 가끔 다른 사람을 보고 설렌다는 분들 계신데 그건 그냥 새로운 마약에 반응하는 뇌의 본능일 뿐입니다. 평생 도파민만 쫓아다니는 유목민이 될 게 아니라면 이 내성을 어떻게 결속으로 바꿀지 고민하는 게 훨씬 똑똑한 전략입니다. 왜 유독 여자분들이 남자가 변해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할까요? 남자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사냥꾼의 뇌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쟁취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죠. 연애 초기 남자의 목표는 이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고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남자의 뇌는 생존 모드로 복귀합니다. 밖에서 소진한 에너지를 안정된 관계에서 충전하려고 하죠. 많은 여성분이 남자의 침묵을 무시로 해석하지만 이건 시스템 과부하 방지입니다.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을 닫고 뇌를 식히는 반면 여자는 말을 해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죠. 여자는 말해서 풀고 싶고 남자는 말 안 해서 쉬고 싶은 겁니다. 남자가 당신 앞에서 입을 닫는 건 당신을 그만큼 편안한 존재로 믿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남자의 동굴을 존중해 주려면 퇴근 후 30분은 아무 질문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고생했어. 좀 쉬어? 라고 말하고 각자 할 일을 하면 남자의 뇌가 식고 난 뒤 그가 먼저 동굴에서 나올 겁니다. 또 질문할 때 무슨 일 있었어? 보다는 오늘 기분이 10점 만점에 몇 점이야? 같은 직관적인 질문이 좋습니다. 너 왜 대답 안 해? 라고 공격하기보다 오빠가 침묵하면 내가 불안해지니까 10분만 쉬고 이야기하자 라고 명확한 가이드를 주면 남자의 뇌는 훨씬 잘 움직입니다. 도파민 파티가 끝난 뒤에는 은은하지만 평생 타오르는 화로 같은 호르몬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찾아옵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안전의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 소유욕이라면 옥시토신은 안식입니다.
안정적인 사랑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건 오해입니다. 위협이 없다는 뜻이고 뇌가 선호하는 최적의 생존 환경이라는 뜻이죠. 지루함은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하려면 20초 포옹을 생활화하세요. 뇌는 즉시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 나의 약한 모습을 공유하세요. 나 오늘 너무 무서웠어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뇌에서는 보호 본능인 바소프레신이 활성화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고 5분간 눈을 맞추는 것도 공감 능력을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다시 미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땐 뇌를 속여야 합니다. 흔들다리 효과처럼 외부의 자극을 빌려오는 거죠. 비싼 선물보다는 경험의 불확실성이 중요합니다. 익숙한 식당 대신 공포 방탈출 카페나 놀이공원에 롤러코스터에 도전해보세요. 공포와 탈출의 쾌감이 분출시킨 도파민을 뇌는 옆에 있는 파트너와 연결해 생각합니다. 너랑 있으니까 짜릿해 라고 말이죠. 역할 놀이도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소개팅 컨셉으로 만나보세요. 향수나 옷차림만 바꿔도 뇌는 상대방을 새로운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인정 욕구라는 도파민 통로가 열립니다. 사랑은 원래 에너지를 쓰는 일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유지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렘은 2년이면 끝난다는데 50년 차 앵꼬 부부들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2011년 연구에 따르면 20년이 지나도 연애 초기처럼 도파민이 솟구치는 커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들의 뇌는 긍정적 환상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상대방의 단점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단점을 무시하고 장점에만 집중하도록 뇌가 훈련된 거죠. 영원한 사랑은 운 좋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의지의 엔진을 돌려 관리된 결과입니다. 사랑은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잡초를 뽑아야 하는 정원입니다. 노력하기 때문에 뇌가 사랑을 유지하는 거죠. 감사일기에 파트너의 이름을 적고 상대방을 나의 일부로 인식하는 자기 확장을 멈추지 마세요. 싸운 뒤에는 얼마나 빨리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랑은 뇌의 일시적 마약 상태입니다. 설렘이 사라지는 건 뇌가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남녀의 뇌 구조 차이를 인정하면 싸움의 90%가 사라집니다. 셋째, 진짜 사랑은 옥시토신과 전두엽의 협동작품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파트너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보세요. 오늘 문득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느꼈어. 이따 보면 꼭 안아줄게. 이 짧은 문장 하나가 파트너의 뇌를 깨울 겁니다. 과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다정함이 바로 과학입니다. 사랑은 처음엔 제정신이 아닌 뇌의 질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환이 치료되고 난 뒤 남는 건 나보다 더 소중한 타인을 발견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 기적을 놓치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치트키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